대장암 치료, 수술 먼저, 항암 먼저, 어느 쪽이 맞을까요? 오늘 다룰 이 니오콜 임상시험은요, 어쩌면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순서, 이걸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환자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일단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암이 어떤 녀석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연구가 모든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아주 까다로운 특정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국소진행성 대장암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암이 그냥 장 안에만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으로 막 파고들기 시작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치료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기존의 표준 치료, 그러니까 일단 수술로 암을 떼내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항암 치료를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도 재발 위험이 여전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아, 이거 뭔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하고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그럼 순서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항암 치료라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잡초 뽑는 거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원래 방식은 일단 잡초부터 냅다 뽑고 보는 거라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냐? 먼저 제초제를 뿌려서 잡초를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약해졌을 때 뽑으면 어떨까요? 훨씬 수월하게 뿌리까지 싹 뽑히겠죠. 암 치료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고 생각한 겁니다. 자, 두 전략을 딱 놓고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기존 방식, 수술 먼저, 그 다음에 항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항암 먼저, 그 다음에 수술. 정말 딱 순서만 바꾼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까요? 니오콜 임상시험이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 물론 아이디어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과학은 결국 증명을 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아주 꼼꼼하게 이 두 방법 중 뭐가 더 나은지 공정하게 비교할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연구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조건에 맞는 환자 248명을 모집해서 말 그대로 동전 던지기처럼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기존 방식대로, 다른 한쪽은 새로운 방식대로 치료를 진행한 거죠. 그리고 뭘 봤냐? 제일 중요한 거, 3년 뒤에 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환자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높을까? 바로 이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이죠. 과연 새로운 전략이 이겼을까요?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이거였잖아요. 항암 치료 먼저 하는 게 환자들이 암 없이 더 오래 살게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결과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그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어요. 선항암 치료가 무병 생존율을 더 높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기술적으로 음성, 즉 네거티브라고 불리는 겁니다. 수치로 보면 딱 나와요. 3년 뒤에 암 없이 생존한 비율이 수술 먼저 한 그룹은 87%, 항암 먼저 한 그룹은 83%. 오히려 약간 낮죠? 물론 이 4% 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해요. 우연일 수도 있는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승부다. 겉으로만 보면 이거 괜히 했네, 좀 실망스럽다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제가 오늘 이걸 들고 오지 않았겠죠? 이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 뒤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 연구의 진짜 가치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숨겨진 보물입니다. 항암 치료를 먼저 했더니 수술 끝나고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던 환자 비율이 확 줄어든 거예요. 기존 방식으로는 73%나 되는 환자들이 추가 항암을 받아야 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는 59%만 받으면 됐던 거죠.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힘든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환자들이 이렇게나 많아졌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항암 치료를 먼저 하니까 암덩어리 크기가 줄어서 수술하기가 더 편해졌고요. 심지어는 3%의 환자는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암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관해죠. 수술 부작용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최종 생존율은 비슷했을지 몰라도 환자가 겪는 치료 과정의 퀄리티는
확실히 달랐던 겁니다. 연구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더 깊숙이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가만 보니까 환자마다 치료 반응이 좀 다른데? 하는 거였죠. 마치 모든 열쇠가 모든 자물쇠에 맞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특정 치료법이 특정 암에만 딱 맞는 맞춤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연구진들이 환자들의 종양을 유전적 특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좀 어려운 말로 DMMR, PMMR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의 DNA 복구 시스템이 고장난 암이냐, 정상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DNA 복구 시스템이 고장난 암, DMMR 환자들한테는요, 오히려 옛날 방식, 즉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생존율이 95%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복구 시스템이 정상인 암 PMMR 환자들한테는 두 방법이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이 연구가 찾아낸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환자의 유전자 타입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이 아예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뭘까요? 겉보기엔 실패한 것 같았던 이 연구가 앞으로의 암 치료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 연구는 결국 모든 환자에게 통하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 대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찾아주는 개인 맞춤형 치료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진 거죠. 결국 니오콜 임상시험은 우리에게 질문 자체를 바꾸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치료법이 더 좋지?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가장 좋을까? 라고 묻게 된 겁니다. 겉보기엔 음성 결과였지만 바로 이 점이야말로 이 연구가 이뤄낸 과학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 진정한 심리가 아닐까요?